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몸의 시간은 젊게. 당신의 삶이 노화의 속도를 결정한다. 제 건강에 관련한 책인데 요즘에는 꼭 늙어서 몸이 안 좋아서 건강에 관심을 가진다기보다 젊은 경우에도 빨리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작가는 정희호님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를 취득했고요. 현재 노인의학 학술지 부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첫 책 지속가능한 나이듦을 집필했습니다. 차례를 보면 머리말이 있고요. 1부 당신의 삶이 노화의 속도를 결정한다. 복잡 적은 게 몸 이해하기. 현대인의 뇌는 쉬는 순간이 없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첫 번째 기둥, 이동성.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두 번째 기둥, 마음 건강.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세 번째 기둥, 건강과 질병. 술과 담배 예외는 없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네 번째 기둥, 나에게 중요한 것. 해서 책을 좀 잘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구성은 먼저 1부, 당신의 삶이 노화의 속도를 결정한다. 2부, 노화를 이기는 몸. 3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무기, 마음. 4부, 나이를 먹으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는 착각. 5부, 지혜롭게 나이 들기 위한 덜어내기의 기술까지입니다. 연령대별로 관심사는 각각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건강에 주된 관심을 가진다면 보통 장년기에서 노년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긴 노후의 삶을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를 젊은 시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짧고 굵게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미련 없이 떠나자는 식의 말도 공공연히 했으나 지금은 사실 짧게 인생 마무리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합니다. 보통은 경제적인 문제만 놓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돈이 없으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하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려면 밥벌이를 해야 하고 생계를 위한 활동을 위해서는 건강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픈 몸으로는 무엇이든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는 이제 무조건 쉬어가는 나이가 아니라 건강에 따라서 경제활동을 더 오래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서 젊음도 금방 지나간다고. 시간에 따라 나이는 들겠지만 작가의 말처럼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가속 노화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재 역량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 마음 챙김,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하고 나에게 맞게 내재된 힘을 개발하는 겁니다. 물론 누구나 반론할 수 있습니다. 운동해야 하는 것,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는 것. 사실 말이 쉽지 바로 개선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말로만 듣는 것보다 책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실행하지 않았을 때의 비참한 결과를 분석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을 다 읽을 무렵에 나는 내재 역량을 위해 2가지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근력 운동이 안 되고 있어서 덤벨 한 세트를 구입해 매일 일정 시간을 조금씩 쓰고 있고 렌틸콩을 주문해서 쌀과 섞어 렌틸콩 밥을 먹는 겁니다. 렌틸콩이 단백질 성분이 꽤 있다고 해서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아도 왠지 든든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동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 나에게 중요한 것, 이렇게 포엠인데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 한순간이라 이들의 균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은 암이나 큰 질병이 걸리고 나서야 문제를 인식하고 병이 낫기 위해 큰 돈을 들이고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는데 미리 예방하는 것에는 모든 것이 훨씬 적게 들어감에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상에서 보상심리로 소비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 따끔한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것을 쌓으면서 당장은 희열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좋은 마음으로 쭉 이어질 것인가? 개인의 탄소 발자국을 누려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점점 지치는 자의 갈증에 허덕이게 되는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은 가까운 미래에 인구 비율이 노령 인구가 훨씬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긴 하겠지만 스스로를 놓지 않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을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반면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는 아래쪽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를 토대로 예상해보면 젊은 성인이 노년 인구를 부양하는 현재까지의 모델은 20년 이내에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으면서 자산시장의 순수한 고성장이 유지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의 20, 30대는 미래의 공적 이전 소득으로 유의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본격적으로 치르게 될 기후 충격에 따른 비용이 2020년대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예상하면 2040년대의 정부가 2050년대의 노년기로 접어드는 현재 젊은 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젊을 때 사적연금에 돈을 많이 납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도 않다. 연금 같은 금융상품들은 대부분 주식과 채권에 일정 비율로 돈을 넣어놓고 수익을 올리는 방식으로 설계된다. 그런데 이러한 수익 창출 모델에는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가 별다른 충격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돌봄은 어떨까? 2022년을 기준으로 80에서 89세 인구와 90세 이상 인구에 발생한 노쇠와 질병, 장애를 돌보는 연령층은 주로 50에서 59세와 60에서 69세다. 이 연령대 모두 대가족이 평균적 가족 형태이던 시절의 부모, 자식 세대인데 현재 간병과 관련된 돌봄 인력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60년 뒤를 그려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금의 20에서 29세 인구는 대부분 80대까지 생존할 것이고 이들이 공적, 상업적 돌봄 서비스에 의지한다면 그 서비스를 물리적으로 제공할 핵심 연령층은 지금의 0에서 9세 인구가 된다. 그야말로 각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에 기반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현재 모습 그대로 유지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인구 피라미드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상업적인 돌봄 서비스 역시 유복한 계층의 전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젊어서 몸을 써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 미래에는 돈을 내고 다른 사람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사용하는 것, 즉 요양보호사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사치가 된다는 의미다. 결론적으로 현재 20에서 40대가 믿고 의지할 것은 4, 50년 후에도 잘 작동하는 스스로의 내재 역량 밖에는 없다. 질병과 노쇠 때문에 돌봄이 필요해지는 기간을 되도록 단축하려면 젊을 때부터 4M 도메인의 상태를 건강하게 준비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건강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사는 게 복잡해서 잊어버리는 순간이 많지만 길 것만 같은 시간은 금방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겠습니다.